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예전처럼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고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괜히 신경이 곤두서곤 하죠. 괜히 조심스럽고 괜히 거리를 느끼고 괜히 혼자 속으로 한 발 물러나는 느낌. 어느새 대화가 편안함보다는 눈치와 해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을 한 번 꺼내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괜히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너무 꼰대처럼 들리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젊은 시절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정적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실없는 농담 하나에도 한참을 웃어댔습니다. 서툰 말투 엉뚱한 말도 아이 저 친구 원래 저래 하며 웃고 넘기던 시절. 그때의 우리에겐 정답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대화는 유창함보다 따뜻한 공기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로도 몇 시간씩 웃고 떠들 수 있었죠. 누가 먼저 말하든 누가 말을 끊든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든 그 모든 게 다 재미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조차도 무겁지 않았어요. 서로의 조언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힘내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표현에는 책임이 따라붙고 침묵마저도 뭔가 의미를 가진 듯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 한마디가 때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그래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뀐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이 조금 각박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SNS가 일상이 되면서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온라인에서 크게 번져나가기도 하고 선의로 한 말이 오해받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한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때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분명히 느껴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된다는 것.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보다 그 말을 하는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 그리고 그 마음이 대화의 공기처럼 스며들어 상대에게 전달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이 조용한 주제에 대해 제가 살아오며 느낀 것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1. 말의 무게보다 온기를 담는 대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겪은 일만큼 우리는 많은 경험과 생각을 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무겁고 단정적인 말보다는 부드럽고 공감 어린 표현을 훨씬 더 반가워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건 안 돼. 그 방법은 틀린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젊을 때는 다 그래. 나중에 후회할 걸.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고민한 적 있어. 그땐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같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 선택도 있구나. 내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같은 경험을 말하더라도
말투와 전달 방식에 따라 상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차이를 잘 몰랐어요. 좋은 의도로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왠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언 듣기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문제는 조언 자체가 아니라 그 조언을 전하는 방식에 있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멋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생각해주는 사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 이기기 위해 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로 함께 걷는 시대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후배들과 대화할 때 이런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후배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지만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조언은 증명이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대부분 순수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만큼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내 말 들어두면 나중에 고마워할 걸.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이런 조언들이 가끔 강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들은 조언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더 원합니다. 몇 년 전 조카와 대화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조카가 진로 고민을 털어놓길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어요. 요즘은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공무원 시험 준비해봐. 프리랜서는 너무 불안정해 같은 말들이었죠. 그런데 조카가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조카는 조언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더라고요. 경험은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가능성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고민했었어. 결국 이렇게 선택했는데 결과는 이랬지.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내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말보다 너도 너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조언은 결국 내가 알려줄 게가 아니라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마음으로 전해져야 진짜 힘이 됩니다. 요즘은 조언을 할 때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저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더라고요. 3. 듣는 태도는 말보다 더 강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떠올릴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 사람입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해요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말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경험들, 겪었던 일들,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오히려 가장 강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많이 힘들었겠네. 이 짧은 말들은 경청의 언어입니다. 상대는 내 말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감정은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은 잊혀질지라도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오래갑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듣기,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내 경험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않기. 처음엔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구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 힘든 이야기일수록 더 그래요. 4.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줄여가는 연습.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혹은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말.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말을 꺼냅니다. 걱정이 되어서 애정이 있어서. 그 옷 얇은데 감기 걸리겠다. 요즘 살이 좀 오른 것 같아. 이 나이에 그건 좀 그렇지 않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이야? 그런 일은 그만두고 안정적인 일 찾아봐.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내 삶을 통제하려 하나? 왜 자꾸 나를 바꾸려 하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인가? 이런 말들은 대부분 관심과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말 대신 관심을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좀 지쳐 보이네. 혹시 나눌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 들어줄게.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말은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상대를 위한 마음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그 침묵은 때로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로 상대방이 기분 좋아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니까 훨씬 편안한 대화가 되더라고요. 말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가족을 이끌고 후배를 이끌고 무언가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말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상대는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야 해. 그건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야.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말은 때론 선의조차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되새깁니다. 말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를 응원할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의 길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말들은 정답을 제시하진 않지만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상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특히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런 차이를 많이 느껴요. 공부해라, 이것부터 해라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의무감에 짓눌려 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어떤 게 재밌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훨씬 생생하게 이야기해요. 6.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용기.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달라요. 예전엔 이런 차이를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고 더 창의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던 것들을 깨뜨리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세대만의 장점도 있어요. 더 끈기 있고 더 책임감이 강하고 더 인내심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배우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7. 나이 듦의 지혜 말의 절제.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 중 하나는 말의 절제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젊을 때는 내 생각을 다 표현하고 싶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건 꼭 말해야 직성이 풀렸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실수를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의견을 굳이 관철시키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이런 절제가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해요. 말을 아낄 줄 알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는 말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말을 하며 실수합니다.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연습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조금 더 듣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조금 더 절제하는 법을,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실수할 때도 많고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따뜻한 담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담요 같은 말이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할 말이 상대방에게 담요가 될까 아니면 칼이 될까? 그 한 번의 생각이 우리의 대화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고 모두 배워가고 있고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언제든 조용히 이곳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이곳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